네, 안녕하세요. 저는 CQ 졸업생 구보현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나마 GBCS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 사실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대체 집위에 있었을 나한테 그리고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주면 좋을까 하고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저는 '대체 나는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갈까? 나를 받아줄 대학은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또 걱정도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쪼금이라고 하면 쪼금일 수 있는 그런 먼저 졸업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어떻게 콜롬비아까지 갔느냐일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쳐져도 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 카운셀러분들한테 여쭤봐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좀 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나부랭이 구보연의 삶을 같이 밟아보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이비리그는 꿈도 못 꿨을 사람이거든요. 진짜 집위에 있었던 저한테 너 나중에 콜롬비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정색하고 "그럼 헛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가게 됐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저는 졸업하고 홍콩 시립대에 심리학 전공으로 가게 됐어요. 심리학 전공에 있어서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계속 해 오고 싶었던 전공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듦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 친구의 문제들이 나아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심리 상담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심리학을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나라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늦게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홍콩을 가게 됐던 이유는 미국 가기에는 제가 그 비싼 학비를 다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국내대를 가기엔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영어를 어 너무 아까워서 그거 해 놨던 게 너무 아까워서 해외를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해외를 가겠다는 결정을 한 12 학년 되는 겨울방학 때 하게 돼서 진짜 1년 안에 SAT랑 AP랑 레주메, 커버레터 준비하는 것들 진짜 미친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중문대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 대학이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아 제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밖에 못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투덜대면서 시립대를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갔는데 진짜 '나의 공부는 이제야 시작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만으로 정신없을 와중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집위에서의 경험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게 도움이 됐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게 또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생고생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몇 개 나눠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시간 관리를 알아서 해 봤던 게 대학 가서 진짜 가장 기본적인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사실 한 학기에 대체적으로 한 수업을 5개 정도 듣는데 많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 교수님들이 어 그분들 수업 하나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슨 과제를 미친 듯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시험 기간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만 바꾼 게 아니라 학기 내내 방심할 수 없이 자꾸 에세이며 뭐 그룹 프로젝트며 시험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다체적으로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주일에 뭐 시험 뭐 1-2 개에 에세이 2 개 그다음에 그룹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생활을 날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듀 데이트에 맞춰서 '아 이거 오늘은 이거 끝내야 되는 날.' 이러면서 좀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할 일은 진짜 많은데 저한테 주어지는 자유 시간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진짜 내 맘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신청만 잘하면 일 주일에 3 번만 들을 수 수업만 나가면 되게 그렇게 스케줄을 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수업을 가라고 보채는 사람도 없고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수업을 안 가려면 진짜 안 갈 수 있게 돼 버려요. 진짜 수업에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시험 되는 날만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학원에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많이 헤매더라고요. 누가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야."라고 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집에서 다 경험해 봤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스케줄이 꽤 익숙하고요. 그죠? 그래서 뭐 자율학습 시간 정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간섭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시끄럽게만 안 하면. 그래서 뭐 그룹 프로젝트나 에세이 이런 게 있으면은 알아서 시간 정해서 해 봤으니까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시간 조정해서 준비해 봐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이 때 시간 관리하면서 학교 생활했었던 게 그때 하던 걸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미루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도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계획 짜 보면서 착실하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행해 보시는 거 아주 추천드려요. 정말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공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아니 그쵸. 뭐 교수님 전체적으로 내 이해 속도에 맞춰 주시지 않고 본인이 아시는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방대한 양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 난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들 따로 안 가르칠 거고 내 강의 시간에는 텍스트북이랑 별개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가르칠 거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이랑 강의에서 내가 한 내용들 내가 그냥 뱉었던 단어들이라도 너희는 다 기억해서 시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 시험을 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악한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혼자서 다 완벽하게 이해하겠어요. 천재들은 뭐 알아서 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서로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같이 도왔어야만 잘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집이 때 같이 모여서 정말 공부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맸던 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더 전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좀 더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배울 건 배우고 뭐 제가 영어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영어를 좀 더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같이 공생하면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대학 가서도 같이 공부할 사람을 찾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더 중요했던 게 집위에서 선생님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고 또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경험이 대학 가서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뭐 다들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집위에서만큼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다도 떨어보고 하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던 기회가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집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랑 특히 장학생이랑 나름의 인생 수다도 떨어보고 또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 가서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일단 막 큰 강의실 막 정말 이렇게 높은 강의실 가서 학생이 막 100 명, 200명 막 이렇게 있는 수업인데 교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이름으로 막 무슨 이론 이미 많이 내시고 TV 키면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수님들 중에서. 근데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막 진짜 한 학기 동안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그분들도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얼굴 도장도 못 찍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 그 비싼 학비 내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배우라고 있는 건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흘러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랬을 때
제가 정말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용기가 없었을 때 지휘에서 선생님들한테 질적됐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뻔뻔하게 교수님들한테 가서 모르는 거라도 좀 물어보고 조금 더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교수님들도 사람인지라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가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진짜 나중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너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더 많이 친해지고 교류하면서 지내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되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도 교수님들한테 말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먼저 예행 연습을 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던 와중에 신입 때 콜롬비아에 갈 수 있는 조인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인 디그리 프로그램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편입 제도 중에 하나인데 2 년을 홍콩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2 년은 콜롬비아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2곳 다 CTU에서랑 그다음에 콜롬비아에서 2곳 다에서 졸업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비 리그는 이제 넣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땐 떨어져도 '내가 콜롬비아에 지원이라도 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에서 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쉽지 사실 넣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까 얘기한 그 험난한 대학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입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따라잡으면서 에세이, 입시 에세이 다시 쓰고 거기서도 서류 절차 붙으면 먼저 시립대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면은 그다음에는 콜롬비아에서 직접 입학 담당자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인터뷰를 보고 난 다음에야 이 입시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사실 이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의 현타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뽑는 전공마다 다르지만 심리학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밖에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괜한 걸 도전한 건 아닐까. 했다가 떨어지면 진짜 그게 무슨 쌩고생이고 얼마나 큰 쪽팔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거를 이제라도 그만할까.' 하고서 몇 번이나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결과는 알아서 나오겠고 '나는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을 만큼만 열심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악 물고 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어도 뭐 당연히 저보다 학점이 잘 나오는 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콜롬비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에 갔는데 진짜 또 거기는 얼마나 천재들이 많은지 들으면서 질리지 않나요? 뭐 집에서 열심히 해서 간신히 졸업했더니 저기 시립대 가서 힘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숨 쉴 만하다. 할 만하다.' 했더니 갑자기 또 콜롬비아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저는 뭐 계속 등산하는 산을 넘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매번 막막하고 또 힘들었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쏟아내고 후회 없이 끝내야겠다.'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아마 집위에서 내가 쪼끔 더 열심히 안 했으면 또 시립대 가서 내가 이만큼 더 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으면 그다음에 콜롬비아 가서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냥 힘들어서 나자빠져 있었으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 누려왔던 것들 그다음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도 못 해 보고 누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아쉬움 없이 그때 시절을 돌아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짧으면은 1 년 또 길면 3-4년 정도 집에서 쌓아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뒤돌아봤을 때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걸 딱히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 단어 하나 외워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렇게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치듯 마지막 잔소리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발 연애는 나중으로 미뤄 봐요. 당연히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겠죠. 진짜 지금이 아니면 내가 언제 만날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졸업하고 1 년, 2년 안에 이렇게 봤는데 남아 있는 커플은 한 분도 없고 그냥 그분들의 흑역사로만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대학을 가서든 교회를 가서든 직장을 가서든 마음껏 연애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눈치 보지 않고 연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대학교 가서 또 거기 교회에서 만난 분과 이제 곧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집위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만들어갈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당연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들한테 저주가 되지 않게 지금 찔리는 말들 찔리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정리하고 정말 만나고 싶으면 "우리 졸업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중을 기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죠. 아 네. 제가 연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연애하지 말라는 것만 남을까 봐 쪼끔 걱정이 되네요. 네 하지만 지금 많이 공부하면서 막막하고 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얘기들 중에 하나라도 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또 나중에 졸업하고 또 뉴욕에 오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밥 한 끼 사 드릴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야경을 즐기면서 좀 여유롭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